안녕하세요, 닥터리입니다. 용접은 열이나 압력,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물체의 그 표면에 있는 산화막을 제거해서 공정이 완료된 후에 완전한 결합체 또는 단일체로 만드는 연결 가공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열이나 압력,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표면에 산화막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겁니다. 표면에 산화막이 없으면 금속은 가까이 붙였을 때 그냥 자기들끼리 붙거든요. 근데 지구상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안정된 금속이라도 표면에 산화막이 존재하게 돼요. 그 산화막 때문에 금속이 접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열이나 압력이나 또는 화학 반응 에너지 이런 걸 이용해서 산화막을 없애고, 그래서 순수한 금속끼리 접합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용접 중에 광의 용접 속에 납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납땜하고 일반적인 아크 용접이나 용접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크 용접을 할 때는 두가 이렇게 붙이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붙이는 그 금속 판을 우리가 모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모재를 녹여서 붙여요. 그런데 납접에서는, 납땜이라고 부르는 납접에서는 모재를 녹이지 않고 이 모재 사이에 모재보다 녹는 온도가 낮은 그런 금속을 집어넣고 녹였다가 응고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접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접에는 납땜 재료의 용융 온도, 멜팅 포인트, 용융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경납접하고 연납접으로 구분을 합니다. 용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속 접합에 사용되는 가장 경제적인 이음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금속 접합에 사용되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이음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다는 거는 빨리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가장 싸게 또 가장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속을 조립할 때 용접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용접을 적용할 수 있는 두께 제한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1m, 2m짜리 두께도 용접으로 접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이고자 하는 형상을 자유자재로 원하는 대로 형상을 선택할 수가 있다,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접에서는 3D 프린팅 방법을 거의 20세기 초반에 적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상도 용접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 하는 거를 설명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금속을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용접만큼 강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용접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관 시설물, 중요한 시설물들이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한 시간을 흘렀습니다만 성수대교가 무너졌었죠.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가 용접이 제대로 안 돼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 그 교량이라든지 고층 건물이라든지 용접 안 하면 만들 수가 없는데, 용접부 품질이 그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국가 제조 산업의 핵심 기초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금속을 붙이는 방법이 기계적인 체결 방법이 있고 용접을 이용한 체결 방법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계적인 방법으로 체결을 하는 것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 볼팅 체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리베팅을 이용한 체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클린칭이라 그래서 최근에 뭐 자동차 만든다든지 할 때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용접 이음을 볼 것 같으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 이음 방식, 또 하나는 브레이징을 해서 납접을 이용해서 붙이는 방식, 또 하나는 그냥 용접으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접착제를 이용할 때는 서로 겹치는 길이가 길어요. 근데 납접을 이용하면 겹치는 길이가 짧아지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납접 재료의 강도가 접착제의 강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요 겹치는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용접으로 이음을 만든 건데, 판재 두 개를 그대로 대놓고 용접할 수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모습 자체도 간단하고 겹치는 길이가 없으니까 구조물의 무게라든지 사용하는 재료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크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이다 그러면은 모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기가 있고, 그래서 용접기하고 모재 사이가 이렇게 접지선하고 케이블, 이렇게 여기 토치라고 그러죠. 여기 홀더로 표현됐는데, 그래서 용접봉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여기 모재가 플러스면 전극봉 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모재가 만약에 마이너스 극이다 그러면 전극봉은 플러스 극이 되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여기서 아크가 발생하는데, 이 아크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번개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크 그림에다가 아까 그 번개 그림을 제가 이렇게 축소해서 기울여 가지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재가 있고 이렇게 용접봉이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용접봉이 되는데, 용접봉이 이제 그 심선이 있고, 여기 심선, 여기 심선이고, 여기 이제 피복제가 이렇게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크가 발생하고, 아크에 의해서 모재가 일부 녹은 깊이가 이제 용입이 돼요. 그 다음에 용접봉의 심선도 이제 녹죠. 그렇게 해서 요것이 합쳐지면 바로 요것이 이제 용착 금속이 되고, 그 위에 슬래그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접하는 것이 피복 아크 용접법 또는 수동 용접, 그 다음에 아크 용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동 용접으로 부르기도 하고 피복 아크 용접법으로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MMA, SM, AW 이렇게 부릅니다. 독일 쪽은 MMA, 매뉴얼 메탈 아크 웰딩이라고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SMAW, 쉴디드 메탈 아크 웰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스틱 웰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스틱 일렉트로드, 전극봉을 스틱 일렉트로드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다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